공인에 대한 그 의혹 취재 보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에 그 길을 잘못 들어서서 투기 보도로 가는 바람에 약간 과장되거나 또는 과잉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SBS의 보도가 첫 발에 잘못된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깔끔하게 미안하다. 그 대신에 이런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생산적인 보도와 의혹을 풀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국회의원과 언론의 대립구도라고만 비추시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언론에서는 호기인 거죠. 이게 이제 기사거리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돼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필요할 정도로 과잉 보도에다가 또 전체를 맥락을 짚기보다는 하나하나 터지는 그런 단순 정보에 의존해서 자꾸만 과장 선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지역의 언론하고 중앙이라고 흔히 부르는 수도권 언론하고 대립구도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의 사안을 놓고 수도권 언론과 지역의 언론 사이에서 사실 어느 정도 시각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언론이 지역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역 언론이 사실상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옳지 않은 그런 보도를 할 수도 있죠. 여튼간 시각차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이 더 중요하냐, 수도권 언론이 더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맥락을 잘 잡고 누가 더 진실에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SBS는 뭐 순수한 의도였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초기에 방향을 좀 잘못 잡아서 전체 언론의 보도가 좀 잘못 가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언론이 특종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특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언론이 특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제일 먼저 보도했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가장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특종인 거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해야 되니까 빨리 보도해서 빨리 먼저 클릭을 유도하면 이게 특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독이라는 이름의 특종의 보도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서 뒤처지면 마치 특종을 놓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다른 처음에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처럼 자기네들 빨리 기사를 내보내야만 이게 신뢰받는 언론, 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언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을 놓고 보면 언론사의 결국 생존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냐 아니냐에서 결정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빨리 한 어떤 보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보도를 내가 우리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는 이것을 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취재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개별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개별 언론사들이 그런 현실에 있게 된 우리 사회의 언론 전반의 구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즉, 뭐 소비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만 언론의 기사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이 이 기사의 내용의 질에 대해서 무관하게 자극적인 제목이나 먼저 앞에 나오면 그냥 무조건 클릭하는 그런 경향도 일조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일종의 심판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좀 더 진실을 전달해야 될 언론이 어쩌면 경기장의 한 선수로 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되어 있는 손혜원 의원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낮은 문제로 우리 사회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인터뷰의 대상자가 인터뷰한 내용과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인터뷰 대상자가 항의하기가 좀 어려웠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인터뷰 대상자가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일반 소비자인 수용자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는 언론이 자칫하면 이 수용자로부터 잘 왜곡된 보도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신뢰의 금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뷰를 인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언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재미있고 사람들이 읽을 만한 기사거리를 만든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언론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큰 매체들이 훨씬 더 특히 중요한 사건에서 의제 설정에서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옛날처럼 몇 개의 매체만 존재할 때는 다른 목소리나 다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일반 수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단지 좀 더딜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뭔가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단기간에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언론들이 소위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관심거리거나 또는 특정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어떤 그런 보도를 해서 의제 설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단기간에 힘들게 만드는 요소이긴 하지만 결국은 몇 번에 걸쳐서 왜곡된 일반적인 보도 행태 속에서 외롭지만 진실을 전달했던 그런 언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일반 언론 수용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포 MBC하고 인터뷰하고 있어 얘기하기 그렇지만 목포 MBC가 그 엄혹한 시절에 소위 전원구조 오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고 당시에는 묵살당했지만 그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쌓이면서 목포 MBC가 만약 계속 보도를 잘한다면 지역 언론이지만 적어도 분명하게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잘 보도했던 것들이 새롭게 지금 보도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신뢰성을 가져다 주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공자님 목소리 같지만 단기간에 힘든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결국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라는 게 독재사회가 아닌 이상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남는 언론이 진짜 승리하는 언론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